안녕하세요. 최근 이혼을 경험한 한 30대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불행을 겪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을 만나기도 두려워하고 외출조차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쓸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언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연 공유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많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따뜻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스러워졌다고 느끼는 요즘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더불어 최근에 알게 된 랜선 친구라는 용어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성별도 알 수 없지만 실제 친구보다 더 낫다는 랜선 친구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익명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속을 숨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도 그랬었어요. 인터넷에서 보이는 것은 제 아이디와 닉네임이지만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아요. 댓글을 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도 나누며 마음이 맞으면 모임까지 가게 되기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너도 참참한 청단남이란과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 라고 묻곤 했어요. 그래서 나 역시 생각해보게 되었죠. 왜 난 20년 친구들보다 댓글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언젠가부터 나는 인터넷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진짜 친구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만날 때나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 정말 피곤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컴퓨터에 앉아 랜선 친구를 찾기 시작했죠. 요즘은 어플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만나기도 해요. 사람들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사실 나 지금 결혼 준비 중이라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피곤하고 한 남성을 선택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 친구는 나를 위로해주기 시작한다. 결혼을 준비 중이지만 왜 피곤한 남편이 잘 안 해주냐고 묻는 것은 좀 그랬다. 결혼 준비는 즐거운데 결혼식이 끝나면 기력이 빠져버리는 것 같다. 친구들과 밥 먹고 청첩장 나누는 것은 즐거웠는데 그리고 돈을 쓰고 돈이 없었던 기억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스마트폰에 빠져들어 어플을 통해 친구를 사귀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과 인터넷 세상은 너무 다르다. 가끔 어플을 통해 조언을 구하면 욕을 듣거나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대화를 받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지만 10분의 1로 좋은 사람도 있기에 랜선 친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연을 쓰기 위해 컴퓨터를 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플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친구를 만나는 어플이었는데 거기서 한 친구와 매칭이 돼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상대방은 여자였고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제 파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 사실 얼마 전에 파워했는데 집에서 식구들도 날 외면하고 친구에게도 연락하게 쪽팔려. 근데 너무 답답하고 이대로 있다가 그냥 저 세상으로 가버릴 것 같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조언을 구했더니 그 친구가 제게 이 사연 채널을 소개시켜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게 저기다 사연 보내보는 거 어때? 진짜 세상에 아직 5월마나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이걸 들으면 체감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제 얘기를 꺼내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여기에 사연을 보내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왜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는지 알겠더라고요. 누구도 어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나도 소리치고 싶은데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때 이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 세상에 정말 미친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 중 한 명은 제게 남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를 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지만 4시에 혼으로 속았을 때의 감정 상태가 비슷해서 편의상 그렇게 호칭하겠습니다.
사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동호회에서였습니다. 제가 20대가 되기 전까지 정말로 친한 친구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중학교 때 만난 그 친구를 따라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같이 다녔죠. 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졸업 후도 같은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지만 전공이 달라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 저는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뒤 그 친구로부터 매일 한 통의 동의가 도착했습니다. 소엠이야, 잘 지내고 있니? 영선이야, 나야. 이번에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너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우리 어릴 적에 동네 계곡에서 맨날 물놀이 하던 거 기억나지? 나도 오늘 처음 모임에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그때 생각이 나서 너를 보고 싶었어. 연락하기가 어색해서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너도 그때를 기억하고 보고 싶다면 답장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으로 메일을 확인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확인해본 결과 그 메일을 보고 그 친구가 너무 그립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락을 취하여 주말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만나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갔다 오고 그렇게 놀다가 다음날 새벽에 저는 친구를 따라 수영 동호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남들 앞에서 수영복을 입어본 것도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거기다가 남자들도 많다고 하니 뭔가 좀 꺼려졌지만 그냥 말 그대로 수영이고 친구를 따라가는 거라 그나마 걱정이 없었죠.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수영장 앞에서 친구와 만나 5시부터 수영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수영만 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 같이 아침도 먹더라고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게 바로 제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사람은 수영 동호회 리더였습니다. 신입 회원인 제가 휴대폰을 내밀면서 영선이 남자한테 얘기했어요. 오래된 친구라면서 이영성이 만큼 예쁘게 생겼네. 우리 찾아봐요. 연락 살려주세요 라고 제게 휴대폰을 내밀더군요. 제 친구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우리 모임 끝나면 잘 있어야 하고 소개할 거야 하더군요. 그 남자는 제 친구를 보고 어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난치지 마, 정카 아니에요. 그냥 여자친구 없는 솔로. 외로운 직장인입니다. 아,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입 회원분이라 관리차 연락처를 묻는 거지 다른 의도는 절대 없어요. 하고 저를 안심시키는 말하더라고요. 아, 네, 저도 알아요. 영선이는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편이었지만 나는 아니었다. 항상 영성이랑 같이 다니면 남자들이 영선이에게 연락처를 물거나 관심을 보인 적이 많았어. 근데 나는 다른 점을 부각시키려고 수영만 열심히 했어. 영선이가 매력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나는 소미가 더 좋아. 영선이는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별로라고 생각했어. 아소미와 같이 청순하고 조용한 스타일이 내 취향이야. 어느 날 영선이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어. 소미야, 동호회 회장 오빠가 너에게 관심 있어 보여. 원래 쨌다고 난 그렇게 놀랐어. 처음에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지만 나중에 점심시간에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 소미 씨에 하고 어제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남자였습니다. 새벽에 만났던 그 수영 동호회 회장이었죠. 아, 설마 회장님라고 말했던 이 배를 잡고 웃더군요. 아, 회장님이 뭐예요? 회장님이 누가 들으면 나 진짜 그룹 회장인 줄 알겠어. 그냥 오빠라고 해요 하고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세요? 점심 먹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영선이한테 물어보니까 회사가 종로 쪽이라면서. 이요, 저희 집도 종로인데. 정신 막을 사람이 없잖아. 아직 식사 전이면 같이 밥 먹어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밥이 크기 하고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주변을 쳐다보자 옆에 있던 선배가 이 모양으로 남자 가서 먹과 해역이 걱정하지 말고 하고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네 알겠어요. 저기 여기 종로 한번가 쪽인데 그럼 그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갈게요 라고 말했던 20분 이만 가요?
저 지금 종로 한 번가 쪽이니까 하고 총알처럼 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기다렸다는 듯 그 사람이 도착했고 종로에서 꽤 괜찮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여기 예약 없이 모든 곳 아니에요? 아, 여기 제 친구가 사상이에요. 오늘은 출근하는 슬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실이 밥 먹으러 간다고 미리 얘기해뒀더니 취소해달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당일 예약이 어렵고 일주일 전에 예약해도 시간을 잡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처음 만난 남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기분이 신기했고 조금 기분이 이상했다고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울리지 않았지만 술을 한 잔 마시고 고기를 썰어 먹으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시 만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입담이 아주 좋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 얘기하고 회사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말이 너무 재미있어서 차장님에게 급하게 오후 반차를 쓰겠다고 말하고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이 없고 옷도 깔끔히 입고 나왔고 생각보다 값이 비싼 레스토랑이었지만 제가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소미 씨가 왜 밥을 사느냐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커피는 제가 살게요 하고 말하며 카페로 이동했고 거기서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보다 3살 연상인 사업가였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나는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영국에서 자란 후 한국으로 오게 된 백수라고 농담처럼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사업가가 어릴 적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유한 환경의 자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한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은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그들에게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그들을 휩쓸고 갈까요? 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아주 동화 같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뒤로 어떤 변화와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사랑은 언제나 뜻밖의 충격과 감동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다름이 아니라 집안 차였습니다. 저희 집은 극히 평범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열심히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고 엄마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아빠는 회사를 다니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 집에 비해 상황이 다른 남자친구는 재벌 출신이었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사업과 영국에서 교수로 일하는 어머니,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 용어와 영어를 쓰는 모습을 보며 가끔은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 사람과의 결혼이 꿈일지도 모르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술 취한 채로 취중 진담을 몇 번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술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불안해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나는 당신을 매우 좋아하지만 결혼할 수 없어. 우리 집은 부모님이 평범하고 가난하며 여동생은 학비 없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 아마도 항상 다시 학교에 복고하지 못하고 그냥 휴학한 상태에서 돈을 벌기만 하는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사는 동안 단지 연애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빠와 계속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 분수에 맞는 사람을 찾아 결혼하고 남들처럼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런 내 마음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남자친구가 부자라서 부러워. 딱 오하시인 듯.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오빠, 우리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예상대로 우리는 진짜 결혼하지 못할 거야? 대답해봐. 제발 말해줘. 이렇게 하면 나도 빨리 포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쏟아내니 그 사람은 나를 껴안으며 왜 그런 생각을 해? 아직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을 혼자 지레 겁을 먹지 말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만날 일은 없을 거고 그건 우리 아버지가 이뤄낸 사업이지. 나는 이뤄낸 게 아니야. 나는 의외로 독립적인 사람이야. 내가 사업을 배우고 있고 부모님 밑에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따로 삶을 꾸릴 거야. 그런데 난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 도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힘들어할 때를 참을 수 없어. 너가 힘들어하면 더욱 싫어해.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걱정하지 말아줘. 너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 심장동정이 새진 바다가 눌리면 그것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태로 생각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격지심을 느내지 않고 그냥 당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어. 나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어.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준 것 또한 내 잘못이겠지? 더 이상 내가 불안해하지 않게 나도 결혼을 빨리 진행해 보기로 했어. 지금 진행 중인 수출 사업이 잘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 걱정 마. 너는 너희 부모님과 나를 만나 준비해. 그의 말을 들으니 안심도 되고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우리는 4년 연애 끝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어. 남자친구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바로 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라 영상통화로 짧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 그래도 준비해야 할 것은 갖추고 인사를 드려야 했어. 나는 정장을 입고 작은 스위트룸을 빌려서 그곳에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 부모님은 인상도 너무 좋고 화면을 비추고 나를 보자 어머니는 직접 만나지 못해서 미안해하실 정도였어. 내가 찾아가야 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바쁘니까 미안해.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며 말씀하셨어.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뵙고 싶지만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한번 가자고 인사를 하자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가 해야지라고 했어요. 기회되면 꼭 가야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아마 평생 만날 수 없을까 하면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결혼식 당일 고남자친구의 고모가 대신 혼주석에 앉게 해줘서 미안하다고 미리 말씀하셨고 시부모님께서 직접 양해를 구해주시니 제가 괜찮다고 했고 부모님께도 엄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와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하고 친구도 없는데 청첩장을 보내는 일이 일반적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솔직히 눈치도 보이고 결혼식에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친구들을 부르는 것 같아서 불편했고 그걸 느낀 친구들도 이렇게 연락한 적이 없는데 이럴 때 연락한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죠.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남자친구는 사람이 많아야 좋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그런 말로는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했지만 솔직히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영 동호회에 데리고 가보고자 하는데 막상 연락을 해봤더니 영선이가 내 연락을 받자마자 놀라더라. 너가 결혼한다고? 누구야? 아 그래,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수염 동호리더 잊지 마자. 오늘 그를 만나러 갔더니 야, 너 미쳤어? 왜 그 오빠랑 결혼하려고 하냐? 라고 말해줬어. 사실 내 남자친구가 자와 결혼할 생각은 이미 수영 동호회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 영선이가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는데 나쁜 기분 들타만 느꼈어. 그 말 듣고 왜 네가 그 오빠랑 결혼해도 안 되냐 물었더니 만나서 얘기해봐 라고 말했어. 만나서 들은 얘긴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동안 연락 안 한 이유가 그 오빠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걸 몰랐기 때문이었나 보다. 너 그 오빠에 대해 얼마나 알아? 라고 물었더니 이름만 듣고 있었지. 그 오빠 너랑 결혼 허락했어? 암만 여자랑 사귄 사실은 몰랐어 라고 대답했어. 오빠가 자기랑 수준 맞는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어. 변호사, 의사, 검사 등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팅해봐도 너와 맞는 사람이 없다면
소개팅도 안 했다 라고 말했어. 소개팅은 당연한 일이지만 왜 너와 결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너랑 오빠는 서로 진심이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 뭔가 그들이 모르는 내 매력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결혼할 때 집안이 딱 맞아야 하는 법은 없잖아. 내가 오빠를 잘 대해주고 서로를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런데 내 친구가 이상한 소문을 믿지 말라고 했나 봐. 돈 잘 버는 사람이 왜 여자들을 거부할까? 그 사람이 돈 많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 부모님을 만났다면 결혼할 준비를 한 것이고 소문을 믿지 말고 자신의 판단을 믿어. 남들이 하는 소문이나 비난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행복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신뢰하고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 아마도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사랑에 미쳐 결혼한 듯 보이고 내가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그런데도 어릴 적부터 진짜로 친한 친구 구이 있으니 나의 결혼을 응원할 것 같은 걸로 생각해 찾아왔는데 이래서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 차라리 오지 마. 아니야. 오히려 너를 만나는 것조차 싫다. 우리 같은 남자로서 살자며 일어섰어. 그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봤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어. 사실은 그저 소문에 불과한 일이지만 이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면서 찝찝했거든. 그 친구는 오랜 시간 연애를 했지만 그 사람의 핸드폰도 본 적 없고 집에 가본 적도 없었고 만나본 적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단지 사랑했을 뿐이었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부침. 말도 못했어. 결혼까지 부모님을 설득해 받아냈는데 내 어리석은 행동이 결과로 돌아올까 봐 두렵긴 했어.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었어. 그 친구의 말을 잊고 내 남자친구에게 더 신뢰하기로 했어.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결혼식 당일이 왔어. 사실 준비할 게 없어서 심란했어. 제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호텔에서의 결혼식을 위해 사회자, 축가, 사진 등을 모두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모님이 나타나서 며느리를 보러 왔다고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들을 모두 부모님이 아니라 친가라고 했습니다. 고모님은 조금 오바하긴 했지만 즐거운 분위기로 말을 걸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축가를 부르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랑의 10년 지기인 축가는 어제 발표를 살폈다. 그는 미인이라는 특히 친구다 하며 놀랐지만 남편의 친구를 모셔봐달라 하여 소개했고 그때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예의상으로 그런 복장은 보자마자 놀랐지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다. 친구라 생각했는데 여자 축가를 부르는 건 처음 듣고 소름이 돋았다. 한 여성 목소리는 정적을 만들었고 남편과 그 여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목격해 당혹스러웠다. 아니 딴 거야 소미야 그 왜 그렇게 된 건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어 이유가 있어 예 음식만 먹고 다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예 제발 해봐 하고 부탁해봐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여자는 뭔데? 이거 봐봐요 당신 정체가 뭐야 이해 했으면 끝이잖아 왜 남의 결혼식에서 행패야 그 행태는 부끄러운 줄 알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저도 드레스를 입고 올라가 소리를 질렀어 그러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 웃기고 있네 누구 또래 덕에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는데 하객 여러분 저 지금 노래 한 곡 해볼까요? 제가 준비한 노래는 김건모의 사랑이 떠나가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오늘 예식장까지 와주셨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렸고 보나마나 식장은 난장판이 된 게 틀림없지 제가.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게 남편의 목소리여서 쓰러지는 내가 아닌 전철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야 하는 장면이 마지막 내 기억이었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하이 저 그냥 무슨 일이야? 소미야, 청, 신이야, 틀어.
친구라 생각했는데 여자 축가를 부르는 건 처음 듣고 소름이 돋았다. 한 여성 목소리는 정적을 만들었고 남편과 그 여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을 목격해 당혹스러웠다. 이게 무슨 일이야? 괜찮아. 너 그냥 바로 기절했어. 그 망할년 놈들이 배도 못 담게 따진 짜. 우리 딸 괜찮아. 하이후, 우리 딸, 불쌍한 내 딸 하면서 절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절은 눈을 뜨고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어머, 올리면서 그냥 그놈이 그년 끌고 밖에 나가더라고. 너스레지고 나서 구급차 오고 그냥 사람들 타나갔지 뭐. 그렇게 됐어. 그게 끝이야. 넌 네 몸만 생각해. 이게 무슨 일이니? 하면서 저를 달래주셨죠. 그 후로 전 퇴원을 하고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지 않은 이 음성 메시지를 남겨 있더라고요. 얘야, 내가 그렇게 깽판 친 거 진짜 미안한데. 너 나 아니었으면 이 오녀 됐어? 그 미친 새끼, 그거 이런 남의 사기꾼 맞대. 내가 다 알았어. 너한테 밥 사주고 먹여주고 모텔에 그게 전부 전처거래처가 사업을 나고 뭐 외국어 더 따는데 그게 엄청 큰가 봐. 그 돈이 전부처가 또 네 맞다고 하더라고. 완전 노예처럼 살아떨어. 그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 그 후에도 그 새끼가 처가에 빌빌대면서 돈 달라고 거지처럼 다녔다고 하더라. 넌 알겠지? 그거 결혼한 줄 알았어? 도대체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삽자 삶을 살았을 텐데. 알아, 이 여자. 정신 상태가 미쳤어. 그런 여자들은 제로끼리 사는 게 맞는데 왜 너처럼 잘 살고 있는 걸 모르겠어. 어쨌든 몸 좋으면 연락해 알겠지?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더라고. 그 남자의 삶이 다 거짓말이었다.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한 달 후에 남자친구가 연락해왔어. 실망했다고 말이야. 모든 게 거짓말이 맞다고 했어. 벌써 외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고 부탁한 거래.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처가 신세를 지고 살았다고 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해. 아빠, 엄마처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진짜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더라고.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고 눈치를 보며 살았단다. 그 여자를 만나면서 인생 경로가 바뀌어서 그렇게 사는 걸 포기하기 어렵다며. 이혼 후에도 계속 처가를 받았고 그 여자와 수시로 만남을 가졌다고 말해. 내가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그렇게 그 여자에게 이별을 얘기했지만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처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줄래 하며 결혼식을 돕겠다고 했나 봐. 가닥이 달라지면 불을 수만 있게 하는 부탁이었어. 크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제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의지가 어느 정도까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야 했는지 정말 헷갈렸어요. 그날 그 사람과 통화를 마치고 나니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그대로 돌아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소리 지르고 울며 몹시 잘못된 짓들을 반복했죠.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엔 이제는 부모님마저 나를 포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것이 당신의 의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그렇게 말했지만요. 그 이후로도 아직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집안에서 유배 생활을 하듯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저를 생각하니 부모의 실망이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눠본 후에는 제 삶이 조금씩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글을 써보며 이런 이야기를 공개해봤으니 나도 조금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죠. 일어서게 해줄 용기와 격려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듣고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